최근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전 부산시장께서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스스로의 어떤 기자회견을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여성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진영 논리로 치닫는 한국 사회의 한계성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인권은 또한 누구도 함부로 타인의 인권을 빼앗을 수도 침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주어지고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천부인권이라고도 합니다. 인권은 어떤 경우든 존중되어야 하기에 누구든 피부색, 남녀 성별, 신체적 특징 등에 따라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차별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피부색에 따른 인종차별, 여성차별, 장애인차별, 탈북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은 인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땅히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법이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특히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하고 인권을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장 보편적인 권리로 규정해서 그 중요성을 인류에게 각인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 인권, 특히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을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국에서 미투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2017년 10월 할리우드에서 소셜미디어에 해시태그를 다는 것으로 이 미투 운동이 세계적으로 대중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직장 및 사업체 내의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을 SNS를 통해 입증하며 미투 운동은 누구든 공감하는 그런 사회운동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미투 운동은 2018년 1월 29일 현직 여검사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그의 상관을 시작으로 검찰 내부의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뒤따라 영국 연출가 성추행 사실이 SNS를 통해 폭로되면서 유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시인, 극작가, 배우, 정계 인사 등 20여 명에 달하는 인사들이 무더기로 가해자로 지목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 비난이 들끓기도 했었습니다. 2018년 2월 26일 대통령은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이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폭로가 있은 경우 형사 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고소 없이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분야별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에서는 이 계획은 전혀 전문 상담원조차 확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구속 사례는
극단 대표가 2018년 3월 2일 미성년자 단원 성폭행으로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3일 뒤인 2018년 3월 5일에는 수행 비서인 비서를 성추행한 전 충남도지 지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들끓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이 말씀이 있고 난 후 누구보다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될 오거든 부산시장이 선거 열기가 한창 중인 4월 7일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4월 23일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한 이실직고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업무상 호출이라고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했다고 합니다. 오 시장은 불필요한 신체 접체로 했지만 노골적인 성추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부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시장에 당선됐지만 임기 2년도 못 채우는 그런 시장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물러나는 과정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 시장은 피해자에게 총선을 코앞에 둔 민감한 상황이니 총선 이후 사퇴하겠다고 제안해서 사퇴 확인서를 쓰고 공중사무실에서 공중까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퇴 공중서라는 것은 온갖 일이 벌어지는 정치판에서도 처음 보는 일이라는 점에서 치밀함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에서요.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부산 성폭력 상담소는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유상종의 입장에서인지 알 수 없으나 오 시장 측에 총선 뒤로 사퇴를 미루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피해자를 감쌌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런 경우 야당 소속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 성폭력 3당소 눈을 감고 이렇게 가해자를 배려할 수 있었을까는 예측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경험에 비추었어요. 아마 피해자라 하여금 방송국에 찾아가서 모든 것을 까발이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관련 정당 민주당은 23일 오 시장을 제명하겠다면서 성추행 사실을 몰랐고 상의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목전에 두고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할 상황에 몰려 있는데 당 지도부에 오 시장 측에서 이 중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건 정치 현실에서 그리고 위중한 어떤 그 총선 상황에서 그랬을까는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라는 여론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제하는 바와 같이 2018년 들불처럼 번진 국내 미투 운동으로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폭로와 처벌이 이어졌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 문화예술, 체육, 종교계 등에서 겉으로는 정의, 민주, 인권, 여성을 내걸면서
뒤로는 성폭력을 저지르는 음흉한 사람들의 위선과 민낯이 미투 운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바 있습니다. 이번 오 시장 사건은 권력형 성폭력이 아직도 여전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는 것입니다. 총선 과정에서도 영입 인재가 미투 폭로로 출마를 포기한 사례, 민주당 지역구 당선자는 여성 비하 논란으로 전국적 이슈가 된 바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 시장 사건이 터진 이후 놀라운 사실은 유관 단체들이 여성 인권 침해 문제로 볼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존재를 드러내서 국민에게 이 문제의 중대성을 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진영 논리에 여성의 어떤 인권 문제가 폐기 처분되는 듯한 그런 현실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성 인권이라는 점에서 국민 누구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장이 4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직후에 한국여성단체연합회, 민우회, 민변 등 다수 여성 인권단체들은 오 시장의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 논의 중이라는 그런 구차한 변명도 하는 것으로 한 중앙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 전 시장이 기자회견을 연 직후부터 오 전 시장과 관련한 뉴스들이 포털 사이트 등에 올라있고 본인이 자진 사퇴를 결정할 만큼 사안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들의 묵묵부당한 행위는 그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국민한테 이실직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씁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천부 인권 문제가 정권에 아니면 정치의 어떤 진영 논리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식의 어떤 이들 단체들의 존재 이유가 인정된다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 단적인 부정도 할 수 있다는 말을 감히 여러분한테 드려보겠습니다. 천부 인권 문제 자체가 후진적 한국 정치 상황에서 정치화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법학자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인권 문제가 정파적 진영 논리로 추락한다는 점에서 여성, 여타 약자의 인권 문제,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문제 누가 앞장서서 방패막이 할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비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이 않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